네, 그 매터라는 표준은요, 2022년 10월에 발표가 된 이제 표준인데 스마트홈 연동 표준입니다. 기존에는 그 스마트홈 플랫폼 사업자별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그 프로토콜을 사용을 했는데 이 프로토콜은 모든 스마트홈 사업자들한테 공이 적용되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삼성 제품 쓰시고 LG 제품 쓰시는 분들이 별도의 스마트홈 플랫폼을 이용을 하셔야 됐는데 이제는 어떤 제품을 쓰던 간에 어떤 플랫폼에든 연동해서 이용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즉 사용자 관점에서 스마트홈을 쓰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이제 그런 표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OCF는 이제 C2C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제 스마트홈 플랫폼과 플랫폼, 클라우드에 있는 플랫폼끼리 연동을 시키게 되면 서로 다른 스마트홈 플랫폼일지라도 마치 하나인 것처럼 쓸 수 있게끔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토콜인데요. 매터는 D2D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즉 로컬에서 집안 같은 데에 하나의 서버가 있고요. 여기에 그 디바이스 제조사를 가리지 않고 다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기존에 이제 C2C는 클라우드하고 클라우드를 연동시켜주는 일이 필요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연결시켜야 될 클라우드가 뭐 20개다, 100개다. 그러면 20번, 100번을 연동을 시켜줘야 되는 좀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또 하나가 만약에 어딘가에서 장애가 발생한다라면은 이 스마트홈을 못 쓰게 됩니다. 클라우드에서 장애가 발생했는데 어디서 장애가 났는지도 모르겠고요. 만약에 인터넷이 딱 이렇게 단선이 돼버려서 통신이 안 돼버리면 신호를 못 보내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매터는 전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쓸 수 있고요. 또 하나 장점이 로컬에서 동작하니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또 사용자하고 관련된 데이터들이 로컬에서 이제 처리가 되고 이제 폐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관점에서도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이제 가전 제조사들이 주도를 했는데 이 매터 같은 경우는 플랫폼 사업자, 서비스 사업자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토콜이 어떤 플랫폼을 따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을 많이 확보하는 플랫폼이 유리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비스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라면 디바이스 사업자나 칩 제조사들한테도 이제 기회가 오겠죠. 예, 지금 이제 2022년 10월에 표준 매터 1.0 스펙이 나왔는데요. 거기에서는 대략 한 7개, 8개 정도의 이제 제품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조명 스위치, 플러그, 뭐 램프, 뭐 이제 뭐 블라인드, 뭐 도어락,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기본적인 스마트홈 액세서리라고 하는 제품들이 주 대상이고요. 올해 2023년부터는 1년에 2번 표준을 개정시켜서 대상 제품을 확대를 시키거나 혹은 대상 기능을 좀 확대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가전 제품들, 로봇 청소기, 카메라, 뭐 이렇게 자동차 충전 장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스마트홈 환경을 보면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삼성, LG 같은 가전 제조사들 혹은 이제 건설사의 아파트 단위로 하는 이제 건설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스마트홈 생태계가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앞으로 매터가 되면은 매터를 지원하는 어떤 제품이든 간에 사다가 바꾸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용자들은 자기한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찾으려 할 것 같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좋은 그런 플랫폼을 이제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스마트홈 플랫폼에 얼마나 많은 서비스들, 나한테 유용한 서비스들이 많냐, 그게 이 스마트홈 생태계를 좀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직 초기라서 이렇게 두드러진 전략보다는 기존에 해오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좀 전략을 유추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존하고 구글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 AI 스피커 강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뭐 한 일반 주택의 한 50% 이상의 이제 AI 스피커가 보급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존하고 구글은 그 AI 에브리웨어, 그러니까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음성을 인식하는 AI가 어디에나 존재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핸드폰 앱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가장 직관적인 게 말로 음성 명령으로 이제 제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말로써 집에 있는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허브 에브리웨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허브 장치를 여러 곳에다 두겠다는 거죠. 어디에나. 그래서 집에 수많은 기기들이 존재할 텐데 걔네들을 자기네 허브로 다 묶어두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서비스를 써봤는데 거기에 익숙해지면 계속 그걸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시장을 잡기에는 비싼 제품보다는 이제 싼 AI 스피커가 더 적합하다. 네,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사실은 이제 메타가 되는 거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랫폼화가 강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큰 기업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에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 쪽으로 이 스마트홈 시장이 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내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약간 늦은 측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스마트 띵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플랫폼 사업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신들이 잘하는 서비스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메터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 동작이나 주요 특징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기술보다는 그 기술이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고 비즈니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쪽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이 메터 이후에 스마트홈 시장에 이제 대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중소기업들이 좀 생존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뭐가 있을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